정용진의 승부수 통했다. 스타필드 마켓 고객 매출 증가. 2024년 10월 2일자 기사입니다. 이마트가 내부 사정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기사를 좀 더 찾아봤더니 정용진 땡땡이 통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게 현실과 맞는지 혹은 객관적인 분석인 것인지 좀 많이 헷갈리더라. 이마트 흑자 전환, 정용진 본업 경쟁력 강화, 정면 승부 통했다. 내용을 보면은 이마트가 본업에서 승부수를 던졌고 결국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배경에는 회장으로 승진을 한 정용진 회장의 정면 승부가 있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문제는 2분기에 다시 적자 전환으로 도루묵이 되었기 때문에 본업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 바로 다음 분기 기사를 보면은 또 스텝이 꼬여버리는 건데 초저가 전략의 객수 업 정용진 회장 비상경영 카드 통했다. 본업 부진에도 자회사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직전 기사에서는 1분기에 정용진 회장의 정면 승부로 인해서 본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본업의 경쟁력이 1분기 만에 갑자기 떨어져서 본업에서 부진을 한 겁니다. 결국 2분기에 본업은 부진했고 자회사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는 건데 이 배경에는 1분기 때랑 마찬가지로 정용진 회장의 실력이 있었고 1분기 때는 정면 승부가 통했다면 2분기에는 비상 경영 카드가 통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마트 주가는 이 모양 이 꼴이다. 유능한 리더가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회사 주가는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참으로 미스테리하다. 그런데도 이런 기사가 계속 생산되고 있으니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용진의 땡땡이 통했다라는 유형의 기사들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와인픽 통했다. 이마트 슈퍼 와인 페스타 매출 껑충. 내용을 보면은 이마트에서 대대적인 와인 행사를 했고 와인 할인 행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순이익이 아닌 주말 매출이 전년 대비 12% 정도 늘었다라는 할인 이벤트의 성과를 칭찬하는 기사인데 여기에서도 정용진의 실력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강력 리더십 통했다. 정용진 회장의 리더십으로 오프라인부터 자회사까지 골고루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고 쓱닷컴과 지마켓도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 손실이 대폭 개선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정용진 회장의 강력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단한 리더십인데 애초에 왜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죠.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키티 덕후 2만 명 몰린 강남 신세계 정용진 인사 전략 통했다. 헬로키티 덕후들이 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헬로키티 생일 파티에 몰려들었고 이것도 역시 정용진 회장님의 실력이고 특히 인사 전략의 성공이 통했다라고 합니다. 수십만 인파 인산인에 정용진 야심작 제대로 통했다. 정용진표 스타필드 2.0이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성과도 아니고 순이익도 아니고 그냥 좋은 시작에 대해서도 정용진 회장의 야심작이 제대로 통했다라는 기사고 이렇게 대단한 리더인 정용진 회장님이 있는데도 이마트의 현재 위기는 설명이 힘든 부분입니다. 정용진 회장 수익성 우선주의 통했다. 이걸 여기서 볼 줄이야 점점점. 정용진 파격 실험 통했다. 정용진 부회장 실험 통했다. 확 달라진 이마트 연수점. 또 입에 잘 달라붙는 워딩도 보이는데 바로 정용진 마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워딩이 가장 마음이 듭니다. 스무디킹 실적킹 눈앞 정용진 마법 통했다. 스무디킹 지분 전량 인수했고 가맹점 100호점까지 달성을 했고 영업 흑자가 아니라 영업 적자가 3억 원으로 줄어드는 정용진 마법. 그러나 정용진의 마법은 오래가지 못했고 스무디킹은 철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세계 푸드가 운영해온 스무디킹 22년 만에 한국 철수한다. 정용진의 마법에 대해서 일부만 소개를 드린 것이고요. 리더의 공적을 찬사하는 기사가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스무디킹 기사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나 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정용진의 마법이 시장에서 계속 통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게 어떤 마법인지를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한다. 이마트 그룹의 최근 화두는 신세계 건설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마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데
사실 신세계건설이 아파트에서 완패를 하는 바람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요.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듯이 부동산 PEF빨 위기의 다음 타선이 바로 부채 비율 900%의 부실건설사 신세계건설입니다. 신세계건설은 이마트의 자회사고요. 이마트 본사 입장에서 보면은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자회사고, 최근 소식은 신세계건설이 돈이 필요해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연구체를 모기업 이마트가 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6,500억 원 수여를 받은 것인데, 재무제표상 연구체는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꼼수로 눈가림을 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연구체를 발행함으로써 겉보기에만 부채 비율이 낮아 보이게 하는 착시를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체 금리 7%를 이자로 계속 내야만 하는 겁니다. 매년 460억 원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룹 전체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자회사 때문에 큰 출혈이 일어나고 있고, 연구체 이자로만 마이너스 460억 원이 매년 찍힌다면은 그룹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소식이 바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상장 폐지를 시키려면 이마트가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고로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는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 388억 원의 추가 자금이 공개 매수를 위해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신세계건설 연구체 문제 하나만 봐도 갚아야 될 돈이 6,500억 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자로만 매년 460억 원이 지출이 될 것이고, 또 현재는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지분 확보에만 388억 원의 추가 자금이 지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이마트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마트가 본업인 유통업에서 쿠팡에게 밀려난 상황과는 별개로 신세계건설이라는 이마트의 일부일 뿐인 자회사의 부진에 의해서 복구가 불가능해 보이는 치명상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신세계건설의 상장 폐지 과정에서 어이가 없는 문제가 또 드러났는데, 상장 폐지 발표는 9월 30일 주말에 났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면 9월 12일부터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신세계건설의 주가가 연일 급등을 하는 시기에 같은 업종인 건설주도 하나도 안 올랐고, 이마트 계열사들도 오른 곳이 없습니다. 상장 폐지 정보를 미리 누군가 확보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 신세계건설 주식 매매에 가담한 주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공개 매수 정보를 누구로부터 어떤 루트로 얻을 수 있었는지를 밝혀내야만 한다는 거죠. 이마트는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를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쓱닷컴에 이어 지마켓도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효율화의 일환으로 근속 2년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상황이고요. 2021년 지마켓을 인수한 뒤에 첫 희망퇴직이기 때문에 지마켓 직원들 입장에서는 신세계가 인수만 안 했어도 날벼락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쓱닷컴도 지난 7월부터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고요. 신세계건설뿐만 아니라 지마켓과 쓱닷컴도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사 차원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난 3월에는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했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6월부터 희망퇴직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업종의 경쟁사인 11번가나 롯데온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은 쿠팡빨 유통업계의 지각 변화로부터 시작된 대규모 산업의 지각 변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의 노조 조합원이 1,000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배경은 이마트에서의 고용 불안이 이유겠고요. 신세계 노조는 전사적 차원의 희망퇴직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산업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닥쳤던 개와 유사한 상황이 됐다며, 새로운 한치양 대표는 업의 본질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 없이 인건비 줄이고 재무를 건드는 것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다. 짧은 문장이지만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유통업의 변곡점에서 이마트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쿠팡이 대대적인 물류와 설비 투자로 로켓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대적인 멤버십 혜택과 쿠팡 플레이 연계 등의 회원 유치에 집중을 하는 골든타임에 이마트의 리더는 유통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파밸리 와이너리를 인수했고, 골프 브랜드 관련 사업을 했고, 야구단을 인수하는 등등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통업 외적인 활동에 시간과 비용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골든 타임을 놓치고 지금은 기업의 사이즈가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을 직면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 노조가 말한 닭 쫓던 개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이런 위기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재무통을 대표로 선임을 했다라는 그 사실인데,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 거면 사업의 본질을 강화시키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지원 사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재무통이 수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낸스 전문가가 수장을 맡았기 때문에 CFO가 CEO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전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재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당연히 마이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걱정은 유통업에서 이마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이마트의 끝이 너무나도 우려스럽다. 골든타임에 틀린 결정을 한 리더에 대한 노조의 원망은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마트의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는 리더입니다. 이런 난리통에서도 대주주 일가의 보수만큼은 높은 수준으로 이제 지급이 된 상황이고요. 전사 차원에서 칼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리더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만 정윤진 회장은 17억 8천만 원, 이명희 총괄 회장은 8억 8,4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대주주의 이런 마인드가 위기의 씨앗이 되어서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마트 주가가 아무리 싸져도 늘 위험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회사가 망하면 싼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고 회사는 저물어 가는데도 대주주는 책임 경영을 주창만 할 뿐, 비등기 인사로 법적 책임을 안 지는 결정을 하는 것 또한 리더의 무책임함을 볼 수 있는 단면이다. 이마트의 위기는 결국 유통 비즈니스의 경쟁 심화도 있고 무리한 M&A 후유증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너 리스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마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여전히 목표 주가 88,000원에 매수 의견이라고 하니, 개인 투자들은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변별력을 기르는 것 외에는 달리 이기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